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티론, 레키로나 모든 경증 환자 치료 불발의 진짜 이유가 이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이제 단독으로 나온 기사죠. 셀티론, 레키로나 모든 경증 환자 치료 불발의 진짜 이유는 지난달에 식약처에 정식 허가를 신청했던 셀티론이 고위험 이 경증하고 이제 모든 경증 치료 대상 확대를 요구했는데요. 일부 기준만 완화되고 결국 이제 고위험 경증 모든 중등증 환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죠. 그렇게 이렇게 확대되지 못했던 주요한 이유가요. 한정된 의료 역량 때문이라는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허가 전에 식약처가 최종 자문을 구하는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이제 보통 중앙약심이라고 하죠. 요게 9월 10일 날 회의가 있었는데, 삼상 데이터 이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기존의 허가 조건을 삭제하고 이 투약 가능 환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제 정식 허가를 공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참석했던 위원 상당수가 레키로나에 대해서는 모든 경증 치료제에 쓸 수 있다라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식약처의 어떤 최종 어떤 결론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의료 용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레키로나가 이제 주사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기관에서만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고위험군 경증 환자까지 만약에 입원 치료에서 투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의료 체계의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그래서 정작 위급한 환자에 대해서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이 권고를 받았던 부분을 이제 검토해 가지고 9월 17일 날 이 범위를 모든 중등증으로 제한하면서 이 품목 허가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기존보다는 이제 50세보다는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낮아졌고 투여 방법도 이제 기존에 90분에서 60분으로 이제 한 30분 줄었으니까 편의성이 좀 높아갔죠. 근데 셀티론이 요구했던 경증 환자 확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결론에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이유로 이제 삼았던 부분이 가벼운 경증 환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주사제 투여가 어렵다. 예. 위급한 환자들을 위한 의료 자원에다가 우선순위를 줘야 된다. 그리고 의료 인력에 문제가 있고 가벼운 경증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의문성이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을 결론의 이유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가반수는 모든 경증은 어떤 치료 적응증으로 동의를 했는데 환경적 요인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약심에 참석한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근데 이제 뭐 우리 한국에서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정맥 투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의료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의료 인력이 더욱 뭐 필요하다. 이런 환경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다 주는 게 맞는데 경구제가 아닌 정맥주사인 상황을 고려하면 중증으로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먼저 투여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티론은 이제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흡입형 치료제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추게 되면 뭐 모든 이제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 내용을 보면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증이라든지 사망도가 높은 어떤 환자를 막기 위해서 항체 치료제를 조기에 치료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체 치료제 센터를 계속 늘리고 있고 국내에서는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박수를 받았던 생활치료센터가 있는데 거기 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맥 투여가 하면 되는데 해외에서는 하는데 왜 못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거기에 시설을 좀 충원하고 의료진들을 투여하게 되면 중증에 관련되는 부분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싸게 준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 비싸게 이제 회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싸게 이제 주니까 경구형 치료제보다 더 싸게 사실 지금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의료진들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5월달 이후에는 이제 투여가 늘어나다 보니까 써보니까 부작용도 거의 없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확대를 하면서 백신 투여라든지 또 이제 경구형 관련되는 부분을 하면 되는데 유독 이제 이 레키로나에 관련되는 어떤 그 차별적인 프레임은 여기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실제적인 의료진의 어떤 요구도 묵살되고 있고, 해외에서 다른 것은 잘 따라하는데 항체 치료제의 부분만큼은 유독 이제 좀 고약할 만큼 인색하는 어떤 흐름들이 이 최종적인 어떤 정식 허가에서도 나타났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자, 이런 차원에서 향후에 뭔가 국내에서 이런 어떤 약물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바이오 강국을 가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뭔가를 밀어준다고 하는데, 레키론의 입장에서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쪽이 이제 주요 어떤 수출 타켓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또 국내에서 역차별된 어떤 그 약물에 대해서 해외에서 좋게 보기도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데이터들 부분이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밀어서 해외에서 가는 것들이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역차별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고요. 이제 10월 달에 이제 EMA 관련되는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서름들을 극복하는 어떤 흐름들이 10월 달에 꼭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 기사를 보면 더 좀 안타깝습니다.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셀트리온 레키로나 이야기하면 비싸다. 그래서 백신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 이 경구용 치료제에서는 또 보면 백신에서 이제 조기에 그 확보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경구용 관련되는 부분들은 선입해야 된다. 예산을 들더라도. 근데 이게 비용이 엄청 비싸죠. 근데 이 경구용 관련되는 부분은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중증으로 갈 때 이제 50%까지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체 치료제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격이 또 싼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집에서 뭐 할 수 있다 이거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는 재정을 투여해서 최종적으로 결론도 안 났는데 성구매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어떤 그 행정적인 어떤 정책들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하려면 다 똑같이 따라 해버리면 이해가 할 건데요. 항체 치료제만 딱 이렇게 차별화 두고 나머지 부분을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뭔가 밝혀질까요? 예, 이런 차원이 이제 공매도라든지 최근에 주가 하락과 엮여서 이제 같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대우를 받고 있는 차원에서 공매도의 어떤 타켓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들이 공매도가 훨씬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이제 3분기에 이제 실적 하락도 사실은 레키로나의 이제 생산을 좀 주로 했던 1공장 관련되는 부분들이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물량이 생각보다 지금 안 나가다 보니까 실적에도 사실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좀 차별화되고 있는 것들이 단순히 그런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3상 이후에 뭔가 조금 이제 조금씩 행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승인을 통해야 이제 다른 국가들로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국내의 어떤 개발을 빠르게 해놓고도 국내에서 대우를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예, 이 이야기를 설명드리면서도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할 건데, 이게 좀 뭐 현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해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차트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되었다라고 하면 9월 달에 이런 하락은 사실 조금 안 나왔어야 되는 어떤 하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추석 때 이제 그 승인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와서 그 뒤에도 빠졌던 부분들이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과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수급이 사실은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계를 좀 보이고 있는 어떤 수급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에서 이제 8월달 이후에 9월달 하락과 이제 10월달에 급락으로 주가는 이제 고점 대비가 무려 5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한 상태예요. 예.
최고점 대비해 가지고 거의 이제 뭐 20만 원대 초반까지. 오늘도 시장은 좀 이제 바이오주들 위주로 반등을 했는데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큰 반등이 없었습니다. 한 1,000원 정도 올라갔고요. 시간에가 한 1,500원 정도 더 올라가서 21만 4,500원 정도거든요. 오늘 수급 보면 외국인들이 한 5만 주, 그 다음에 기관들이 했고, 개인들은 오히려 이제 어제 오늘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신용이라든지 좀 그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분들은 급락에 따라서 못 견디는 어떤 물량들이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주가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0만원대는 이제 장기 월봉상에서 어떤 이제 바닥 가격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이전하고 좀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 흐름의 정도에 준하는 정도까지 결국은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0만원권 초반 이하 그 밑단에서는 장기 이제 바닥 가격이 좀 들어간다. 빠르게 이제 V자로 갈 건가, 이제 뭐 쌍바닥을 그리면서 확인하고 올라갈지는 이제 10월 달에 유럽의 어떤 이슈가 어떻게 될지가 이제 결정하겠습니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는 이제 저평가 국면이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그 국면에 있는 흐름들, 그리고 3분기의 어떤 예상 실적들도 이제 포트폴리오 어떤 변경이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예상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가격으로서는 이제 또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만원권 이하가 이제 그런 가격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자기가 위에서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뭐 35만원, 뭐 30만원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 박스권 하단이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좀 잘 시간적으로 좀 참아야 되는 부분들. 5월달부터 8월달까지도 많이 참았지만 그 박스권 한 단계 더 떨어졌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 차원에서는 일단 이제 뭐 저평가 매력도가 있는 어떤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차분한 대응이 또 이제 필요한 어떤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의 이제 반등 여부도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가격을 왔던 데 대해서 정부 대응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향후에는 어떤 좋은 결과 흐름으로 이어줄 수 있도록 기원을 합니다. 내일은 어떤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기를 또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